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자, 오늘은 2008년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내내 계속 이 업계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2007년도에 어떤 매출을 그때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2008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상승해 갑니다. 그 계속 상승해 나가는 거는 뭐 예전처럼 급격하게 상승해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상승을 하면서 한 2014년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테마는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19탄 매출 한파 녹인 따뜻한 선행이라는 어떤 테마입니다. 물론 20탄에도 2008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2008년 일부 순서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두 들어가 볼까요? 2008년은 전년도에 발생한 태양기름 유출 사건으로 연초부터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예, 이 태양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이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근데 이 2008년도에 이 태양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IMF 때도 저희가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했었고, 또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많은 또 의료 봉사자들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이 태양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이때 제 친구들도 또 제 주변인 사람들도 많이 태양집 내려가서 봉사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업계에서는 사업을 잠시 뒤로 하고 막막해진 어업 종사자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거나 봉사단을 파견해 기름 찌꺼기 작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저희 업계도 항상 이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2005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업계의 매출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매출이 하락했어요. 2008년에 이 매출이 다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됐는데, 자, 근데 처음 이제 이 기사 내용은 이제 아메이의 어떤 선행에 대한 얘기네요. 자, 한국 아메이 10년의 선행. 2008년 연초에는 태양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전국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는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된다.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지역민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특히 홈이나 갈고리로 바닥을 뒤집거나 긁어서 그 속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잡는 이른바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그렇죠. 갯벌에 전부 다 이렇게 기름들이 막 밀려와서요. 그때 보면은 막 새들도 기름 범벅이 되니까 날질 못해요. 날질 못해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다장의 판매업계에서는 이러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런 거 있고요. 사진 보신 것처럼 이때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봉사활동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가 또 이렇게 가서 했던 모습인데, 자, 한국 아메이는 전국 5개 아메이 플라자 직원들과 사업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일대에서 기름 제거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 치약, 의류 등의 구호 물품과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태안반도 피해 복구 지역에 전달했다. 아메이만이 아니라요. 또 하이리빙 역시 사업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태안 만리포 해안을 찾아 기름 찌꺼기 제거 작업과 해안 주변 청소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특히 한국 아메이는 이후에도 10년 동안이나 태안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잠시 했던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또 꾸준하게 이 태안 쪽을 이렇게 또 케어했다는 부분이 뭐 어떤 한국 아메이라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안해양국립공원 사무소는 한국아미에 대해 10년간 꾸준히 태안을 찾은 유일한 기업으로서 매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예, 이런 부분은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어서 2008년도에는 좀 재밌는 아주 중요한 또 흐름이 있어요. 보시면 협회 방문 판매 비중 급격히 증가. 예, 이때만 해도 후원 방판한 개념은 없었고요. 방문 판매 아니면 다단계 판매 이 부분이었는데, 자, 무늬만 방판 논란으로 방문 판매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2008년, 예, 당시 방문 판매 업체들은 한국 직전 판매 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구심점이 없었던 방판 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모여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방문판매법 개정 등 방판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던 것이다. 예, 계속 문의와 방판이라는 논란들이 있으면서요, 방문 판매 업체들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뭔가 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작업들이 시작됐던 게 2008년입니다. 1988년 방문 판매업 협회로 설립된 협회는, 예, 이때는 88년도에는 다단계 판매가 합법적이 아닌 시절이었죠. 방문 판매업 협회로 설립된 협회는 본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방문 판매 기업 중심의 성격을 띄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예, 1995년 7월 6일 날 이 합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후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입회가 늘어나고 다단계 업체의 대표 등이 회장을 맡으면서 다단계 업체 중심으로 협회 성격이 변모해 갔다. 예, 방문 판매 협회지만 다단계 판매 협회처럼 이런 분위기가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다단계 업체의 구성 비율이 늘어나자 명칭도 실제로 2001년도에 한국 방문 다단계 판매 협회에서 2002년 한국 직접 판매 협회로 바뀌었다. 예, 이름도 이렇게 바뀌면서 막 직접 판매, 즉 우리나라 직접 판매에는 이런 방문 판매와 단계 판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1년도에 이 방문 판매업 협회가 한국 방문 다단계 판매 협회에서 이름 바뀌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02년도에 한국 직접 판매 협회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08년 당시에는 협회가 방문 판매에 대한 비중을 늘려갔던 시기이다. 지금 계속 다단계 판매 쪽에 더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부터는 이 방문 판매에 대한 업무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다단계와 방문 판매 업체의 비율은 8대2에서 6대4로 방문 판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8대2에서 6대4로 증가하게 했는데, 그 전부터 그런 흐름이 있었죠. 2007년 말 아모레퍼시픽이 부회장사로 입회한 데 이어 운영이사사였던 교원이 이듬해 4월 부회장사로 승격됐다. 감사사였던 유니베라 또한 부회장사로 승격됐고 트리오가 감사사를 맡았다. 예, 이 트리오는 우리 뽕뽕 그 트리오가 아니겠죠? 예,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예, 자, 아모레퍼시픽 지금 현재 후원방판 쪽에선 1위 기업이죠.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뭐 웅진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 뭐 다단계 판매에서 부동의 1위는 아메이와 또 한국의 이제 애터미 1, 2를 다투고 있고요. 이 후원 방판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생활건강이 1, 2를 다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때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2007년 말에 돼서야 이런 직접 판매 협회에 부회장사로 입회를 이제 했다는 내용이죠.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당시 협회 측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기업이 균형을 맞춰 함께 발전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방판 업체들이 당시 진행 중이었던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방문 판매법 개정 등을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이 이후에 이런 이제 방문 판매 업체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제 후원 방판이라는 게 확실히 나오게 되니까요. 또 본래 화장품 방판 업체들이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등을 준비해 영업 방식을 고수하려 했지만 화장품협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협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 맞습니다. 이 방문 판매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개정들을 준비했던 게 맞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통신 상품의 배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통신 상품이 굉장한 이제 메리트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조금씩 거품이 빠졌죠. 자, 이 타이틀처럼 통신 상품의 배신, 물류로 눈 돌리는 통신 업체. 예, 새천년이 왔을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만큼 줄곧 인기를 끌었던 통신 상품이 2008년부터는 다소 위축되기 시작했다. 예, 거품이 좀 빠졌다는 얘기죠. 이때 많이 얘기했던 게, 야, 물류 답 없다. 그 통신 쪽의 인프라를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 통신 업체가 물류로 돌아서는 아주 처음에 주장과는 다른 그런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몇 년 전에 통신에 한번 또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통신이 한때도 붐이었잖아요. 그때 가장 수혜를 받던 그 기업 중에 하나가 IFCI라고 하는 통신 업체라든가 뭐 BNS 솔루션, 뭐 넥스트, 뭐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IFCI가 결론은 현재 봄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물류로 돌아섰잖아요. 이때도 이런 딱 거의 10년 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10년 전. 10년 전이니까 2008년이니까 2018년도 정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10년 주기로 이 통신이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단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자 일부 통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군수업체들은 고전히 원치 못했다. 예, 추억의 휴대폰들이 있습니다. 이런 당시에는 굉장히 예뻐 보였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시점에서 보니까 참 휴대폰이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업체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통신시장은 막을 내렸다라는 전망까지 나돌 정도였다. 이에 따라 통신을 주력 상품으로 했던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물류 상품 쪽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2007년 통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수익이 하락하자 물류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회원들이 대거 이동하는 등 타격이 있었다며, 이 업체들은 물류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매출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뭐 이때 뭐 나라콤, NRC 이런 회사들이 뭐 어떻게 물류를 돌아서면서 또 연착륙 잘했던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통신업체들이 지금은 거의 없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거품이 빠지면서 많이 통신 주력 회사들이 많이 빠지게 됐죠.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 주식 후원 수당인가. 예, 요 시점에 이 주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흔드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뜨거운 감자 주식 후원 수당인가. 2008년 일부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코스닥 등록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액면가 이상으로 매매하거나 수당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이들이 취득하는 주식을 후원 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몇 갈리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를 부상했다. 당시 모 다단계 업체는 사업 설명을 통해 현재 한 주에 액면가 1,000원 하는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약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일정 매출 실적을 올린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재밌었던 게 뭐면요, 주식을 매입할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을 살려면 어떤 직급을 달성해야만
어떤 또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약간 프로모션 형태로도 지금 했다라는 거죠. 막 그래서 이 주식을 내가 사야 된다, 사기 위해서 또 직급을 달성해야 된다, 매출을 강요하고 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는 어떤 풍경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업체 역시 내용 나오네요. 주식 프로모션을 걸고 액면가 500원 하는 주식이 향후 코스닥에 상장되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이런 거죠. 어떤 프로모션을 걸어놓고 그 프로모션 달성하면 주식을 뭐 몇 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외국계 기업도 굉장히 많았어요. 코스닥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M키라는 또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도 이 주식을 엄청 많이 또 활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런 당시 이들 업체의 상위 사업자들은 모두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데에는 큰 목소리를 높여 홍보를 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되지 못했다. 또 상장의 절차나 조건,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사업자들이 다수였다. 뭐 지금 지쿰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지쿰 회사도 그 모 회사가 그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막 기대 심리를 주면서 사업을 끌어왔는데 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상장 못하고 있고요. 못하고 있고, 또 사업자들도 그런 걸 막 떠들어댔던 분들도 이제 조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상장된 기업이 도리어 자장기 업계에 또 진출하는 것도 많이 생겼고요. 지금 또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항상 이런 주식, 사실 뭐 주식보다 뭐 요즘은 뭐 코인 때문에 똑같이 코인 가지고 뭐 어떤 걸 하면 뭐 코인을 준다느니 뭐 코인을 파는 회사도 지금 최근에 아직까지도 이제 합법적인 어떤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그 몽리스, 즉 루안코리아라는 회사 있는데 그 회사는 막 사업자들에게 그 코인을 팔더라고요. 막 그런 부분들이 아주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참 문제입니다. 무슨 그 코인도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자는 건지 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 좀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항상 역사 돌고 돌거든요. 2008년도에 이 흐름을 보시면 또 혹시라도 최근에 이런 걸 가지고 또 흔드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좀 정확히 좀 똥이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들이 주식 매입을 위한 특정 직급에 가기 위해 상품을 구입했다면 이는 매입 권리가 상품 구매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주식 매입으로 인한 이익은 판매원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며 주식 매입으로 인한 이익은 후원수당의 개념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방판법에서 규정한 35% 후원수당 지급률을 넘어 불법 영업이 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을 이렇게 내놓은 바 있다라고 이렇게 글이 나와 있네요. 예, 다단계 제재, 자율 규제 방식으로 바꿔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2008년 5월 23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서울대 법대 BK21 사업단 주최로 열린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학술대회에서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제재를 자율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쪽에서 주장을 했네요. 뭐 좋은 소식이네요. 이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시 한국법제연구원 박찬호 연구위원은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이지만 세계적인 다단계 판매 시장의 규모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대형화된 만큼 왜곡된 규제의 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당시 연간 2조 원 시장이라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업계의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 규제 방식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박 위원은 가장 강조했다. 이날 박 위원은 미국과 영국은 모두 직접 판매 협회 DSA를 통해 직접 판매 시장에 대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규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공제조합 등을 통해 자율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다단계 판매 업체만을 회원사로 두고 있지 않은 새로운 자율 규제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위원은 불법 피라미드로 알려진 대부분의 범죄들은 사실상 다단계 판매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 이 말은 여기서 말씀한 내용들이 정말 틀린 말들이 아니네요. 틀린 말들이 아니고 이분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모든 다단계 피해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법 피라미드로 알려진 대부분의 범죄들은 사실상 다단계 판매업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그런 기업들의 무등록 다단계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기존 다단계 업체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2008년에 이제 일부로 지금 내용을 체크해 봤는데요. 이어서 20탄에서 또 2008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